사건은 한 가문의 요청으로 시작된다. 오랫동안 갑오로 전해 내려오던 보석, 검은 진주가 사라졌다. 값비싼 보석이지만 이 진주가 특별한 이유는 금액 때문이 아니다. 이 보석은 가문의 역사와 명예를 상징했고 그 존재 자체가 그 집안이 무엇인지 증명하는 물건이었다. 그래서 도나는 손해가 아니라 모욕이었다. 가문은 이 사건이 공적으로 커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조용하지만 확실한 해결을 원했다. 검은 진주는 분명히 잠겨있던 장소에서 사라졌다.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은 극히 제한적이었고 외부 침입의 흔적도 없었다. 경찰은 자연스럽게 내부 인물을 의심한다. 조사 대상은 빠르게 좁혀진다. 보석을 관리하던 사람,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 그리고 가장 합리적으로 의심받을 수 있는 사람. 증거는 부족했지만 상황은 그를 범인으로 몰아가기 충분했다. 조사가 진행될수록 그 인물은 점점 궁지에 몰린다. 명확한 알리바이는 없고 진술은 미묘하게 흔들린다. 주변의 시선도 변한다. 아무도 확신하지는 않지만 모두가 같은 방향을 바라보기 시작한다. 사건은 해결을 향해 가는 것처럼 보인다. 너무 빠르게, 너무 자연스럽게. 이때 검은 진주가 다시 모습을 드러낸다. 예상과는 전혀 다른 장소에서, 그것도 누군가의 손에 들린 채 발견된다. 문제는 그 장소가 이미 여러 차례 수색된 곳이라는 점이다. 처음부터 있었다면 왜 발견되지 않았는지, 나중에 옮겨졌다면 누가 언제 옮겼는지 설명할 수 없다. 진주의 등장은 사건을 해결하지 않고 오히려 사건을 다시 열어젖힌다. 조사는 원점으로 돌아간다. 하지만 시선은 여전히 처음 의심받았던 인물에게 머문다. 사람들은 이미 한 번 만든 결론을 쉽게 버리지 않는다. 새로운 정황이 나와도 기존 결론에 맞게 해석하려 한다. 검은 진주는 증거가 아니라 기존 판단을 강화하는 도구처럼 사용된다. 루팡은 이 지점에서 개입한다. 그는 보석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지 않는다. 대신 보석이 사라졌을 때와 다시 나타났을 때 사람들의 태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본다. 누가 안도했는지, 누가 더 불안해졌는지, 누가 설명을 늘어놓기 시작했는지. 말이 많아진 사람은 보통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해졌다고 느낀 사람이다. 조금씩 사건의 구조가 드러난다. 검은 진주는 처음부터 한 사람의 손에 오래 머물러 있지 않았다. 여러 사람의 손을 거쳤고 그 과정에서 각자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다. 누군가는 책임을 피하기 위해, 누군가는 타인을 밀어내기 위해, 누군가는 단지 시간을 벌기 위해 진주를 움직였다. 진짜 범인은 보석을 훔친 사람이 아니라 보석이 사라졌다는 상황을 가장 유리하게 이용한 사람이었다. 결국 진짜 범인이 드러난다. 그는 처음부터 자신이 의심받지 않을 위치에 있었고 다른 인물을 전면에 세워 방패로 삼았다. 검은 진주는 그를 숨겨주는 도구였고 동시에 다른 사람을 범인처럼 보이게 만드는 미끼였다. 경찰은 뒤늦게 이 구조를 파악하고 사건은 법적으로 정리된다. 가문의 보석은 되찾아진다. 겉으로 보면 사건은 해결되었고 가문의 명예도 지켜진다. 그러나 이전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지는 않는다. 누군가는 억울하게 의심받았고 누군가는 끝까지 진실을 말하지 않았으며 누군가는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쉽게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는지 확인했다. 이 이야기가 남기는 건 보석이 아니다. 검은 진주는 빛나지 않기 때문에 오래 살아남았다. 사람들은 그 어둠에 각자의 욕망과 두려움을 비췄고 그 반사 속에서 스스로를 속였다. 루팡은 진주를 훔치지 않는다. 사람들이 보석에 붙여놓은 의미와 판단을 조용히 분리해 놓을 뿐이다.